안녕하세요. 12월 3일 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급등할 것 같더니 급락세로 마감한 그런 짜릿한 하루였습니다. 한국 시각 어제 오전부터 중공의 카이신 PMI 지수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고 글로벌 제조업 지수 상승 발표가 이어지면서 미국 선물 지수 다우가 120포인트까지 올랐죠. 이 정도 되면은 현물에서는 보통 한 130포인트 이상 급등세로 출발하게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유럽, 미국 전부 크게 올라서 시작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바로 꼬라박아서 하루 종일 꼬라박았죠. 예, 그래서 저가 마감입니다. 반도체 등 기술주가 하락을 리딩했고요. 이게 왜 이런가? 예? 제가 보기에는요, 관세맨이 남쪽으로 날아갔다 뭐 이런 소식 뒤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르헨하고 브라질에 7강 관세 매긴다는 거죠. 이거 하고 그다음에 페이스 원딜 이거 결국 나가리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우가 268포인트 0.96% 내렸고요. S&P 500 지수 0.86% 하락, 나스닥 1.12% 하락, 반도체 지수 1.46%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38% 급락세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 1년 이하는 수익률 하락하고 장기물은 비교적 크게 올라서 10년물이 1.824%입니다. 다음 주 12일 페드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동결 확률이 94%입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지수는 97.8로 내렸고 원달러 1185원으로 다시 급등했고요. 원엔도 10.88로 급등세입니다. 위안달러도 7.04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초반에 상당히 올랐는데 결국은 상승분 대부분 반납하고요. 살짝 올랐습니다. WTI 55불선, 브렌트 60불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주요국 PMI 지수 지난 11월 25일 발표한 이후에 어제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이미 11월 25일 당시에 이 PMI 지수 반등하는 조짐을 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상승이 다시 확인된 것 같습니다. 한국 49.4로 상승, 일본 48.9로 상승, 인도네시아 48.2로 상승, 베트남 51로 상승, 중공의 카이신 지수가 51.8로 상승입니다. 마르키트 발표인데 그래프 보시면 5개월째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인도 51.2로 상승,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전부 올랐고요.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프랑스 51.7로 상승, 독일 44.1로 상승, 유로존 46.9로 상승입니다. 영국도 48.9로 상승, 브라질도 52.9로 상승입니다. 보시면 50 넘은 국가들이 베트남, 중공, 인도, 프랑스, 브라질 이 정도입니다. 네. 여기까지 모든 국가의 제조업 PMI 지수 11월에 상승세 보였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마르키트 지수는 52.6으로 7개월째 상승세 분명합니다. 그런데 ISM 지수는 이전보다 감소한 48.1입니다. 두 개의 그래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 비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데이터 정리하는 시간에는요, 이 경제 지표들 숫자만 이렇게 신속하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고 전망하는 거는 잠시 후 쟁점 시간으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정리만 이어지겠습니다. 한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0.2% 올랐고요. 태국도 0.21% 올랐고 인도네시아도 3% 상승입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순서로요. 페이스 원딜에 대해서 잠잠하던 미국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 기다렸습니다. 지난주부터 호매불만 기다렸는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 채널에서 추적하면서 분석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제대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제대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10월 11일 날 트럼프가 확언을 했습니다. 합의됐다고 5주 내에 사인한다고 그렇게 확언했습니다. 그런데 한 10월 한 20일 지나면서부터 제가 슬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초반에는 의심하기 시작했다가 11월 접어들면서 이거 깨지는 것 같다고 물 건너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난주부터는
페이스 원딜 합의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말부터 전달해 보면요.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연말에 이거 딜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트럼프 답변이 Chinese are always negotiating. They want to make a deal. We'll see what happens. 진짜 대단한 트럼프입니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중공 애들은 늘 협상을 하면서 늘 협상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쟤들 지금 딜을 하고 싶어 안달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이게 답변입니다. 기존의 트럼프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기존 트럼프 입장은 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딜이 되든 말든 신경 안 쓴다. 딜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굿딜 아니면 노딜일 거다. 노딜이면 관세는 올라가고 새로 부과한다. 이것입니다. 트럼프 트윗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 3월 1일 대중공 관세 전쟁을 개시한 이래 미국 주가는 21% 올랐다. 이렇게 흐뭇해하는 것 같습니다. 트윗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중공 주가는 박살났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돈도 엄청 벌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공에게 그 받은 관세 수입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트럼프 트윗은 꽁도 먹고 알도 먹었다는 겁니다. 중공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를 중공이 공격하는 그런 미국 농부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관세 수입 올린 것 중에 일부를 농민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취지죠. 상무장관 윌버 로스가 팍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커들로보다는 윌버 로스 말이 더 신뢰성이 갑니다. 이분이 매우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결정권자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의사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이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The ball is in China's court on trade. 무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볼은 중공 측에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중공이 결정한 것이 남았다는 거지 미국이 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미국 할 일은 다 했고요. 미국은 할 말 다 했고요. 그 볼을 중공한테 던져줬다는 겁니다. 결정은 너희들이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time is running out. 즉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12월 15일 1,560억 불에 대한 관세 시행된다는 겁니다. 뉴 테리프 라운드 예정대로 시작한다는 걸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그 관세는요 2,500억 불에 25% 때리고 1,120억 불에 15% 이렇게 때려서 전부 3,620억 불 상당의 중공산에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데 12월 15일에 지금 이대로 흘러간다면 1,560억 불 관세 15% 최소한 15% 올라간다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재미나는 것은요. 12월 15일 이후 관세인 뉴라운드, 이 라운드라는 게 1라운드, 권투시합 할 때 1라운드, 라운드 1, 라운드 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560억 불 새로 관세 때리니까 뉴 테리프 라운드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세 뉴라운드 시작을 해도 미국 소비자들 연말 쇼핑에 아무 시장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소매 기업들은 재고 충분히 확보했고 지금 지난 땡스기빙 데이 이후 다음 날부터 시작된 이 쇼핑 시즌은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연말 쇼핑 시즌 소비자들 쇼핑 편리를 위해서 관세 연기했던 거 아닙니까? 12월 15일로. 그래서 지난번 관세 연기 조치가 중공을 위한 게 아니고 미국 소비자들의 연말 쇼핑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거 이 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밀브로서 이런 말 했던 그 취지가요. 그래서 미국은 매우 실용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치밀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밀브로서가 하는 말이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분들은 미국 경제는 강한데 쟤들 즉 중공은 지금 많은 난관에 지금 봉착을 하고 있다. 중공 쟤들 지금 공급망이 완전 부서지고 있다. 저 엄청난 부채 규모 한번 봐라. 저거 살벌하다는 겁니다. 부채 규모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공 시장에 대한 컨슈머 컨피던스, 이 소비자의 신뢰, 이게 지금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공청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타임스인가 뭐 그런 공산당 영자 기관지를 통해 갖고 지난 주일날에도 기존 관세 철회하는 게 필수다, 그거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한마디도 말도 없습니다. 할 말 없다는 거죠. 할 말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페이스 원딜은 날라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결정은 볼이 중공에게 있다는 말은 중공 보고 결심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든지 말든지. 예. 미국 안을 받든가, 이겁니다. 예. 그러면 관세를 받든가 뭐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서명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대해서 중공이 그렇게 보복한다고, 그것도 아주 스트롱 카운트 메저, 아주 센 놈으로 보복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보복하는지 주목하라,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은 미 군함들 홍콩항에 들어오지 말라, 이겁니다. 예? 그리고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그런 미국 NGO들에 대해서 입국 비자 거부하는 이런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 결국 센 놈으로 보복한다는 그 말은 뻥카 아닙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미국은 대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아서 미국 반응은 제가 자세히 조사도 안 했습니다. 뭐 조사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 뭐 길게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그리고 전 세계 전략 거점들 매년 배들이 미국 군함들이 끌고 다니면서 순항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홍콩에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뭐 들릅니까? 그리고 이거는 미국하고 중공이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서로 좋아서 하는 거 주고받는 거. 이게 미국한테 무슨 타격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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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테리프맨 플라이즈 사우스,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 팍스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관세맨이 남쪽으로 날아갔다. 그러니까 관세맨은 트럼프 대통령 별명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트럼프 트윗을 보시면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즉각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철강은 25%, 알루미늄은 10%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건 제가 100% 정확하게 체크한 건 아닌데 이렇게 언뜻 지나가면서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 작년에 한국, 일본, 이렇게 유럽 이런 쪽에 글로벌 기업들 상대로 트럼프가 철강 관세를 때릴 때 남미 쪽은 예외 조치를 해줬던 겁니다. 이번에 이 예외 조치를 없앤 것이죠.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이들 국가가 자국 화폐를 대규모로 평가 절하를 한 결과, 자국 화폐 대규모 평가 절하했다는 건 한마디로 환율 조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 농부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격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미국 농부와 연결이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미중 간의 무역협상 쟁점 중 하나가 중공의 미국산 농산물, 대량 구매권이죠. 중공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해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10월 11일 합의되었다고 발표할 당시에는 중공이 매년 400억 내지 500억 불 사가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무역전쟁 시작 전에 중공이 정상적으로 미국산 농산물 사가던 규모가 매년 200억 불 수준이었으니까 이거 상당한 규모죠. 예. 상당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 엄청 좋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 이렇게 합의했다는 것인데 트럼프 말에 의하면은 그 후에 중공은 태도를 바꾸어서 매년 400 내지 500억 불이 아니라 2년 내에 500억 불 범위 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사가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요. 이걸 종이에 적자, 문서화하자. 이건 하지 말자. 싫다. 이렇게 약속을 뒤집고 지금 개기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남미와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가령 그 남미의 대두 수확철이 내년 2월 중순 하순 이때입니다. 즉 지금이 미국산 대두 팔아먹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2월이 되면 남미에서 금방 수확한 햇콩이 시장에 대거 공급이 될 테니까, 출하가 되니까 시장 상황은 바뀌어져서 바이어, 즉 매수자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한편 그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환율이 급등한 거, 이거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이고요. 그러니까 환율 오른 것을 전부 환율 조작한 거라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은 그 나라 돈 가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즉 달러에 대한 환율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장 원리입니다. 즉 그래서 어떤 국가의 환율이 만약에 급등을 했다면, 즉 그 국가의 달러에 대한 돈 가치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 나라 경제가 망가진다는 점과, 그 다음에 그 나라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기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환율 상승을 시도한 것, 이 두 가지, 즉 인위적인 환율 상승이 바로 조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이유가 서로 섞여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어쨌든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이 경쟁 관계에 있는 거, 이건 농산물 수출이잖아요.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미국 농부들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농부들은 경쟁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강달러면은 미 농부들이 수출 경쟁력에서 손해본다, 이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달러에 대한 인위적인 통화가치 하락으로 미국이 손해를 본다면 미 행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관세 매기는 겁니다. 일종의 반덤핑 상계 관세와 유사한 것이고요. 이것은 의회 통제도 받지 않고요. 대통령 그냥 권한입니다. 자, 이런 어떤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 트윗에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전히 패드에게 다시 금리 인하하고 금융 완화 조치 해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강달러 현상을 경쟁국들이 이용해 먹지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건 관세면이 남쪽으로 날아간 이유는 결론적으로 저는 농산물 구매와 관련된 이 중공의 카드를 견제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 데이터 정리할 때 봤던 그 PMI 지수 상승 전환한 거, 이거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PMI 그 지수라는 거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거, 이거 일종의 선행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라는 의미는요, 이 값이 의미 있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장래에 경제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앞으로 글로벌 경제 지금보다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과연 그런지 이후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이 지표들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남아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그런데 이번에 11월 달에 왜 하필 11월 달에 이 값이 상승했냐? 그리고 앞으로 이 PMI 지수 자체가 계속 상승 추세 이어질까? 요게 안고 아니겠습니까? 요게 안고입니다. 일반론보다는. 그래서 11월 25일에도 글로벌 상승 조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미국의 경우 마르케트 지수 상승 전환은 7개월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이 마르케트 지수하고 ISM 지수 다르게 나온 거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비교 설명해 드린 기억이 지금 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8월인가요? 그때 주가 한번 박살난 것이, 다우지수 한번 박살난 것이 ISM 지수가 40 초반으로 추락한 거, 그때 이후에 한번 박살났었죠. 예. 자, 그런데 이 글로벌 제조업 지수 이번에 상승된 거, 이것은 9월 중순 이후 미중 무역 전쟁이 연말 이전에 합의 가능성 그때 높아졌죠. 그것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10월 11일 페이스 원딜 합의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다 합의되는 줄 알았죠. 예? 이 당시에는 트럼프가 합의됐다 그러고 중공 대표 류호도 트럼프 앞에서 맞장구 쳤잖아요. 5주 이내에 사인한다고 말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무역 전쟁 합의 가능성에 고무된 결과가 아닐까? 예?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 상승 추세가 다음 달에도 계속되는지 체크할 필요가 매우 커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PMI 지수 상승이 추세가 되려면은, 일시적이 아니고 추세가 되려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요, 수그러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으로서는 합의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페이스 원대는 저는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조업 지수 일제히 상승한 것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베리아의 힘. 이름이 일단은 뭐 꼴립니다. 땡깁니다. 이름은 좋게 지은 것 같습니다. 뭡니까? 러시아 중공 간 가스관 프로젝트 사업 이게 완성이 되어서 가스 공급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예. 엄청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향후 패권 구도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이죠. 이 준비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 소식만 일단 전하고요.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이요. 겨울에는 미국 장이 6시, 예? 그러니까 1시간 늦게 마감이라서요. 이걸 좀 영상을 한 7시 30분 전후로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정한 그 원칙입니다. 예, 지금도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하겠고요.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